2024년 개통 예정인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 A 노선을 달릴 차량이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GTX A 노선은 동탄에서 은평구 연신내를 지나 파주 운정까지 이어집니다.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50일이 지났지만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치권에서 터져나오는 부적절한 발언으로 유족들의 슬픔은 깊어지고 있는데요. 이태원 참사 유족들을 만나 심정 들어봤습니다. 올해 4월 사회적 거리두기가 풀렸지만 자영업자들의 매출은 지난해보다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매출 부진에 물가 상승과 대출금 이자 부담 등으로 폐업을 고민하는 자영업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동탄에서 은평구 연신내를 지나 파주 운정까지 이어지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 A 노선을 달릴 차량이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 A는 2024년에 개통 예정인데요. 처음으로 공개된 GTX A의 차량 김수정 기자가 미리 타보고 왔습니다. 수도권의 출퇴근 시간은 평균 1시간 30분. 이른바 지옥철이라 불리는 전철과 입석이 금지된 광역버스가 2,700만 시민들의 발입니다. 저녁이 없는 삶은 일상. 그래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의 필요성은 더욱 커졌습니다. GTX 가운데 가장 먼저 완공되는 GTX A 노선을 달릴 차량이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오고 가는 출퇴근에 쓰여지고 있는 소중한 우리의 삶의 시간을 자신과 가족을 위해서 돌려주는 그러한 일이 될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의 삶의 질에 진정한 복지에 기여를 하게 될 것이고요. GTX-A는 지하철보다 더 깊은 지하 40m에 만들어집니다. 운정부터 동탄까지 82.1km를 잇습니다. 종점에서 모두 서울역으로 오는데 30분 안팎, 수도권 출퇴근 시간이 3배 이상 빨라지는 겁니다. 고속으로 달리는 만큼 소음을 줄이기 위해 KTX에서 볼 수 있는 단문형 출입문이 적용됐습니다. 저도 GTX-A 차량을 미리 타봤습니다. 일반 전철과 비교해보면 속도는 훨씬 빠르지만 이 탑승 방식은 좌식과 입식으로 같습니다. 인공지능 기반의 시스템이 탑재돼 있어 안전성이 강화됐고 공기 정화 장치도 갖췄습니다. 기존에 있던 수도권 전철과 비슷하게 1,000여 명 정도가 탈 수 있는데 차량 이용을 줄여서 이산화탄소 배출 감소 효과도 낼 것으로 전망됩니다. 향후 공급하게 될 GTX-B, C, D GTX 차량에도 완벽한 성능과 품질을 구현하고 적게 공급을 통해서 국민의 편의성을 최대한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대심도 철도 시대의 서막을 연 GTX-A 차량은 2만 킬로미터의 시운전을 거쳐 노선이 완공되는 2024년 6월부터 달릴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수정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50일이 지났지만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늦어지면서 유족들의 고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나마 49제를 계기로 영정과 위패가 놓인 합동 분향소가 차려져 희생자들의 넋을 달래고 있지만 정치권에서 터져나오는 부적절한 발언으로 유족들의 슬픔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김호 기자가 이태원 참사 유족들을 만나 심정을 듣고 왔습니다. 모델을 꿈꾸던 24살 조한나 씨. 이태원 참사로 안타깝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딸을 잃은 지 50일이 지났지만 어머니는 여전히 현실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지금도 문자를 보내면 답장이 올 것 같아 매일 SNS로 안부를 묻습니다. 빨리 집에 들어와. 빨리 집에 들어오라고 아침마다 다음 주에 만나기로 했잖아. 같이 점심 먹기로 했잖아. 얼른 들어와. 항상 매일 그 말만 해요. 매일 들어오라고. 우리 사회가, 우리 어른들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사고였기에 안타까움과 죄책감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얼마나
얼마든지 방지할 수 있는 예방을 다 하면은 일어나지 않을 수 있는 일들인데 다 어른들이 다 지킬 수 있는 일들을 그냥 방관했다고 생각밖에 안 들어요. 희생자들을 대하는 정부의 태도에도 섭섭함을 토로합니다. 마치 죄 지은 사람처럼 딸의 죽음을 숨겨야 했는지 이해할 수 없어 합동 분향소에 딸의 영정 사진을 안치했습니다. 지금은 49제를 계기로 70여 명의 희생자 영정 사진이 놓인 분향소가 설치됐지만 참사 직후 운영됐던 합동 분향소에는 조한나 씨를 시작으로 몇 안 되는 영정 사진만이 놓였었습니다. 두려울 게 없어요. 왜 그거를 감춰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정부가 왜 그거를 감추려고 하는지를 저는 정치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왜 그렇게 덮으려고 하는지. 그러면서 이해란 씨는 지금이라도 정부의 진정한 사과가 있기를 바란다고 말하고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유족들의 슬픔을 달랠 수 있는 별도의 추모 공간을 만들어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영정과 위패를 놓고 국민들이 모두 그 사람의 얼굴을 기억하면서 애도할 수 있고 슬퍼할 수 있는 장소와 유가족이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마련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헬로티비 뉴스 김호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올해 4월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됐지만 소상공인들의 매출은 오히려 지난해보다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네, 소상공인연합회 차남수 정책홍보본부장 전화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거리두기가 해제되면 좀 상정가의 온기가 돌 줄 알았는데요. 상황이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소상공인들의 매출이 감소한 배경을 좀 살펴볼까요? 소상공인들의 매출이 감소한 배경에는 가장 큰 거는 이제 삼중고라고 말할 수 있는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로 통하는 국내외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소상공인들의 매출이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이런 물가가 많이 올라가게 되면 소비에 위축이 되고 소비가 위축이 되면 어떤 소상공인 업장에 찾아오는 비율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소상공인들이 코로나 거리두기 해제에도 불구하고 매출은 감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고물가 고금리 상황이 계속되면서 채무 조정과 개인 회생을 알아보는 소상공인들도 많다고 하는데요. 동시에 폐업을 고려하는 자영업자들도 증가했다고 합니다. 심각한 수준입니까? 네, 지금 고물가 상황에서 소상공인들의 폐업에 대한 구체적인 통계는 아직 나와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다만 고금리로 인해서 이자 비용이 증가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다 보니까 소상공인들이 이자 비용을 감내할 수 없어서 그리고 장기화된 코로나 영향도 계속 지속되고 있었고 그 과정에 이 삼중고가 연속되다 보니 소상공인들의 폐업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현상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소상공인 범위 기준 개편 추진 계획안을 내놓았습니다. 소상공인 범위 기준이 현행 10명 미만의 상시 근로자 수에서 이제 매출액 기준으로 바뀌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자세한 입장 좀 들어볼까요? 이는 지금 소상공인 같은 경우에 그 범위 기준은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과 그다음에 매출액 기준을 같이 해야만 소상공인 범위로 정해졌던 사항에서 단위 지표인 매출액 기준으로 보는 거를 지금 범위 기준을 개편하고자 했습니다. 소상공인들은 현 상황에서 단순하게 그 매출액 기준으로 보는 것은 현 근로기준법에 대나 또는 이제 중대재해처벌법 이런 모든 것들이 근로자 수로 지금 규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 상황의 가장 안정적인 부분은 상시 근로자 수로 와 그다음에 매출액 기준을 함께 봐야 중립적이고 안정적인 기준이라 보고 있고요. 해외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상시 근로자를 기본으로 하고 매출액이나 자산을 보조 지표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모두 판단해 본다면 현재 지금 논의되고 있는 매출액 기준, 단일 기준으로 보는 것은 상당히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는 사회적 혼란이 더 크다. 이렇게 판단해 보고 있습니다. 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 차남수 정책홍보본부장이었습니다. 내년도 양천구 예산안 심사가 구청 공무원과 국민의힘 의원이 불참한 가운데 반쪽으로 진행됐습니다. 내년도 양천구 예산안 처리의 법정 시한은 21일까지인데요. 만일 이 기간에 예산안이 구의회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양천구는 새해 살림을 준예산 체제로 시작해야 합니다. 이에 양천구의회 예산결산위원회는 법정 시한을 하루 앞둔 20일 예결위원 9명 중 5명만 참석한 가운데 예산안 심사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이기재 양천구청장과 집행부 공무원들은 구의회가 상정하지 않은 조례안 처리를 요구하며 의회 의사 일정을 거부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19일 이기재 양천구청장과 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9명이 조례안 미상정 관련 갈등을 풀기 위해 비공식 만남을 가졌지만 입장 차이를 좁히진 못했습니다. 은평구가 보건복지부 주관 지역복지사업평가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부문에서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은평구는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서비스 일자리 발굴, 종사자 처우 개선을 통한 일자리 질 개선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